저는 지금 우마탕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마탕만을 쭉 끼고 돌면 건너편에 성 디오니시우 성당, 1939년에 건축이 됐는데 2차 대전에도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지진이 크게 일고 태풍이 와서 건물이 좀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99년에 복원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성당도 물론 좀 유서가 깊지만 전 여기보다는 마젤란 기념비 때문에 좀 여기에 왔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우마탕만을 통해서 마젤란이 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항해에 지쳐 있다가 섬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이제 큰 배들은 낮은 연안에 못 들어오니까 멀리다 정박을 해놓고 보트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보트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뭐 물건이라던가 음식을 구하려고 했겠죠. 그랬을 때 그 선원들이 타고 온 보트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원주민이 훔쳐갔거나 조류에 뭐 떠내려갔을 텐데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젤란 선원들이 와서 보트 훔쳐간 사람 내놔라, 보트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수추장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도둑놈 없다 계속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없다라는 말이 참어로족 언어로 과함이라고 해요. 과함. 그래서 없어 과함 하다가 이 섬 이름이 괌이구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계기로 이 섬의 이름이 괌이 되었습니다. 괌의 이름까지 붙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자, 이 만으로 들어왔겠죠, 저기까지. 잠시 마젤란이 상륙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곳까지 한번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던 마젤란은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좀 상위 용사가 돼서 전쟁을 퇴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탐험을 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향신료 때문에 동방으로 항로를 많이 개척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서쪽으로 가자고 제안한 게 바로 마젤란이에요. 여기네요. 마젤란 기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네요. 우와, 아이고, 허리 부러진다. 거대한 고목이 있어요. 저를 부르는 건 아니겠죠? 마젤란이 상륙한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탐험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 미국 대륙, 남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동방 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 그리고 극지방을 탐험했던 아문센, 그리고 성배를 찾은 인디아나 존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바로 마젤란입니다. 마젤란이 유명한 이유는 남미의 아메리카 대륙에 배가 닿은 다음에 이걸 밑으로 지나가면은 새로운 바다가 나올 거고, 그걸 돌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이에요. 물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도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출발했던 그 배들이 다 난파됐지만 한 척은 돌아왔다는 거, 마젤란의 뜻을 이어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마젤란이 아무래도 포르투갈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돌아온 스페인 사람이 있어요. 후안 세바스티안 데 엘카노예요. 이 사람을 조금 더 스페인에서는 쳐줘요. 왜냐면은 일단 완주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스페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도 해군이 있을 텐데 해군 사관학교의 그 배 항모 이름이 후안 세바스티안 데 엘카노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러나 마젤란이 시도하지 않았다면 엘카노도 세계 일주를 할 수 없었겠죠. 네. 정확하게 이 지점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만의 마젤란의 선원들이, 그리고 마젤란도 상륙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용한 바다네요. 배가 들어오기 좋은, 파도도 심하지 않고 저렇게 여유롭게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젤란은 유럽에서는 신항로 마젤란 해협을 개척한 사람인데, 괌 원주민 입장에서는 악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스페인 군인들이 와서 여기를 지배하고 400년 동안, 솔직히 잘해줬겠습니까? 식민지를.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여기 안내판이 있네요. 엄마타게 된, 저 멀리 마젤란의 배가 보입니다. 그 보트가 보이네요.
좀 아쉬운 건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네요. 포르투갈은 동양에 대한 항로를 개척을 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었는데, 스페인은 아메리카 남미 쪽을 점령을 했는데 거기서 당시에 초창기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갖고 되게 짜증나고 있었는데, 마젤란이 스페인으로 이민을 와서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 뚫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 그랬더니 까르로 5세가 엄청난 서포트를 해줘서 배 5척과 270명의 선원들을 데리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격이 진짜 괴팍했대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고, 그런 사람이 총지휘관이 돼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배들에 있는 함장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트러블이 많았대요. 일단 우리가 군대 생활하다 보면 병장 정도 되면은 선임하사라던가 중대장이 약간 짬밥 대우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다른 배 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었대요. 일절 그냥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위압적으로 말을 하고 정보 공유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그냥 조용히 해, 따라와, 알려하지 마. 정보 공유를 안 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더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선장을 이제 본보기로 잡아서 반란 일으켰던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항해를 벌쳤는데, 이제 결국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남미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남미에 다다랐는데 이제 땅이 막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쭉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2달 동안 폭풍이 몰아쳤대요. 그래서 엄청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래쪽을 찍어서 넘어왔는데, 아메리카 대륙의 건너편으로 넘어온 거죠. 넘어왔더니 태풍이 그친 거예요. 너무 평화롭고, 지금 이 바다처럼 태풍에 2달 동안 시달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서 여기는 정말 평화로운 바다다 라고 해서 마젤란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크고 평화로운 바다. 영어로 퍼시픽이라고 하는데요. 퍼시픽이 스페인 말로 파스피코, 평화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피코, 평화로운 해변이다, 바다다. 그래서 퍼시픽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은 그래서 이름이 태평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행복할 줄 알고 출발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땅이 안 나와. 그래서 세계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중간에 섬이 있긴 합니다만, 배 타고 가다 그 섬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배 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갖고 병에 야채를 못 먹으니까 괴열병에 막 굶어 죽고 쥐를 잡아먹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배를 감싸는 이런 가죽 같은 거 있죠. 그 가죽도 뜯어 먹었대요. 너무 배고파갖고.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굉장히 처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음식 위에 쥐가 오줌을 쌌고 막 냄새가 나고, 그 쥐를 또 잡아먹고, 은어 한 입을 줘도 쥐를 서로 막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엄청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한 게 바로 괌입니다. 괌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돼서 필리핀까지 가게 되고, 마젤란은 필리핀 막탄섬에서 추장 라프라프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실수로 죽은 것도 있고, 왜냐면은 스페인 함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점령하는 식민지를 항상 다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켰는데, 이 막탄섬에 있는 세부섬은 필리핀 개종을 했대요. 술탄 추장이. 그래서 세부의 술탄 추장은 개종을 했는데, 막탄섬의 라프라프 추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카톨릭을 믿어야 되냐, 싫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좀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다리가 다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리가 안 좋으니까 갑옷도 무겁고, 그래서 잡히게 돼서 아주 잔인하게 죽었대요.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보고선 도망을 쳤고, 그래서 마젤란이 아주 이뻐하던 노예 엘리케라는 애가 있었는데, 엘리케라는 사람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되죠. 이 멍청이들 때문에 내 주인이 죽었다. 그래갖고 세부섬에 있는 술탄 추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젤란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를 개종시키지 않았냐. 근데 이 멍청이들 때문에 마젤란이 죽었으니 복수하자. 그래서 술탄 추장하고 파티를 열어서 정말 이름 술탄 그대로 술에다가 독을 탑니다. 술탄 추장이 술에 탄 독을 먹고 막 죽고 막 난도질하고 막 도망쳐서 몇 명 안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배 2척이나 남은 선원들 이제 탈출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엘카노, 그 외에 피카페타라던가 돌아와서 마젤란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마젤란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젤란을 기념하는 마젤란 기념비가 저곳에 외롭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막탄섬에서 라프라프 주장이 마젤란을 죽였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필리핀 그 막탄 거기 가보면 라프라프 주장 동상이랑 마젤란 동상이 같이 있대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라프라프 주장한테 막 나라 침략자를 물리친 최초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막 거기 가서 막 꽃다발 막 놓고 있고요. 그다음 유럽 사람들이 오면 그 옆에 있는 마젤란 동상에 가갖고 위대한 탐험가였다, 발견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거기다 또 이제 인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둘이 같이 났대요.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1939년이면 그래도 오래됐죠. 성당도 한번 들러보시고, 이 앞에 주차장이라서 터도 넓으니까 사진 찍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젤란의 얘기는 정말 할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